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바로 그 순간, 그 몇 초 사이에 뇌 속에서는 이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용한 새벽, 몸은 깨어난 지 단 몇 초,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들이 버티고 또 버티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뇌혈관은 안전할까요?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다고 여기던 뇌경색.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뇌경색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아침에 눈 뜨고 처음 맞는 5분입니다. 이 5분이 잘못되면 정말로 평생 바뀌지 않는 장애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끝 하나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삶.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따라주지 않는 절망. 그 모든 출발점이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버리는 아침의 첫 순간입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상황이니까요. 우리 몸은 밤에 잠들면서 숨은 쉬지만 물은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6시간, 7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수분 보충이 멈춰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혈액 속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더 끈적해집니다. 수도관에 낀 녹과 찌꺼기가 물 흐름을 방해하듯이 피가 탁해지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여긴 뇌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들이 모여 있는 곳, 실 한 올보다 더 가는 관들 사이로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밤이 깊어질수록 혈액이 더 뻑뻑해진다는 사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바로 그때가 하루 중 혈액이 가장 끈적한 시각입니다. 이 상태로 확 일어날 경우 우리 뇌혈관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침에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심장은 급하게 피를 끌어올리기 위해 혈압을 확 끌어올립니다. 뇌가 깼다. 피를 보내야 한다. 이렇게 전신이 비상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끈적한 피들이 좁은 혈관을 비집고 흐르면서 혈관 벽에 강한 압력을 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하나, 좁은 혈관이 결국 막히는 상황. 둘, 약한 혈관이 터져버리는 상황. 둘 다 바로 뇌경색과 뇌출혈입니다. 특히 새벽 6시에서 10시 사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에 뇌경색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리적 충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는가에 따라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창밖의 햇살을 느끼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한 분은 알람 소리가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겉으로는 단 몇 분의 차이, 하지만 뇌혈관은 이 차이를 생존과 위험으로 갈라냅니다. 하나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에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남깁니다. 한쪽은 손주들과 여행 다니고 산을 오르고 웃으며 식사하는 삶, 다른 한쪽은 의자에 앉아 몸을 겨우 움직이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삶. 그리고 그 갈림길은 바로 내일 아침 5분 여러분의 뇌혈관은 여러분이 선택해 주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뇌질환 환자분들을 만나고 돌봐온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요. 어제까진 멀쩡했는데요. 그 멀쩡함 속에 조용히 쌓여있던 무증상 뇌경색이 어느 날 큰 혈관 하나를 무너뜨립니다. 뇌 MRI를 찍어보면 작은 하얀 점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모르게 막혔던 혈관들의 흔적입니다. 60세가 넘으면 10명 중 4이 이미 이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경색은 예방의학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약 없이도, 운동기구 없어도 누구에게나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몇몇 분은 처음엔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변화가 가장 큰 생명을 지킨다. 일어나자마자 벌떡 서는 습관, 물 한 모금 없이 움직이는 습관, 몸이 덜 깼을 때 힘을 주는 습관, 이 모든 위험을 단 몇 가지 행동만 바꾸면 널찍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변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저 순서를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의 뇌혈관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첫 5분 사용법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줄 가장 첫 번째 비밀이면서 눈을 떴다면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물 한 잔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실망스러우십니까?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밤새 우리는 물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땀도 흘리고 숨을 쉴 때마다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수분도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끈적한 피가 좁은 혈관을 뚫고 지나가려고 버티다가 어느 지점에서 더는 흘러가지 못하고 딱 멈춰버립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가능한 일입니다. 어지럽다, 손이 조금 저리다, 잠시 말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지나가버린 뇌경색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뜬 그 순간 바로 수분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물을 마시면 단 10분 안에 혈액 점도가 낮아집니다. 뻑뻑하던 피가 서서히 흐르기 쉬운 상태로 바뀌죠. 이걸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명의 같은 연령 어르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십니다. 다른 한 분은 물 없이 바로 화장실로 가시죠. 몇 년 뒤 이 두 사람의 건강 곡선은 서서히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혈관 안쪽에 쌓이던 찌꺼기가 줄고 혈압도 안정되고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됩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런 자각 없이 작은 막힘들이 머릿속에 점점 쌓여갑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물을 마시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끈적한 혈액이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밤새 부족했던 체온 조절이 서서히 정상화됩니다. 셋째, 심장이 부담 없이 펌프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뇌세포가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특히 뇌는 신체 무게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산소와 영양분은 전체의 20%를 가져갑니다. 즉, 뇌는 수분 공급에 가장 민감한 기관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곧바로 뇌의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말하기도 쉬워지고 몸의 균형 감각도 안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한 번에 마시는 행동은 오히려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혈관은 조금씩 딱딱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혈관이 심하게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로 한 컵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과 비슷한 온도면 더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단숨에 삼키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줍니다. 약 5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셋째,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두기입니다. 일어날 필요 없이 누운 채로 마십니다. 넷째, 첫 물을 마신 뒤 몸이 깰 시간을 줍니다. 이 네 가지가 아침 물 한 잔의 완벽한 사용법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고 계셨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때로는 손가락이 찌릿하게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해서 특별한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나이 들면 누구나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그분이 바꾸지 못했던 단 하나가 바로 아침 물 한 잔이었습니다.
늘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습관이 몸이 덜 깨어난 상태에서 혈압이 치솟는 상황을 매일 반복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물 먼저 드셔보세요. 다른 건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덜하고 손발도 덜 저립니다. 3달 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어지럼증이 줄었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이 그분의 혈관을 구한 겁니다. 물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레몬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레몬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또한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몬 반쪽을 미지근한 물에 살짝 타보세요. 조금 상큼한 맛이 입안을 깨워줄 겁니다. 끓이는 분들을 위해선 물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수분 공급이지 맛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만약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이 순서를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팔을 들어 물 한 잔을 드세요. 이 5분의 시간 동안 뇌혈관은 삶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물만 마시고 바로 움직이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밤 동안 굳어있던 혈관과 근육들은 서서히 깨어나야 합니다. 움직임을 갑자기 시작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균형 감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물을 마셨다면 이제 몸을 천천히 깨워줄 차례입니다. 침대 위에서 팔과 다리를 쭉 펴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 단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뇌혈관에 놀라운 숨구멍을 틔워줍니다. 지금까지 아침 물 한 잔이 왜 생명을 지키는 행동인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침 혈액은 가장 끈적한 상태이다. 2. 물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뇌혈류를 안정시킨다. 3.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야 한다. 4. 일어나기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습관은 누구나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을 채웠다면 몸을 깨워야 합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체내에 스며들 시간을 주었다면 이제는 굳어있는 몸을 부드럽게 깨워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바로 움직임을 시작하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혈관은 깨어나기 전까지는 마치 얼어붙은 도로와 같습니다. 차가 바로 달리기 시작하면 미끄러지듯 몸도 준비되지 않은 채 움직이면 혈압 변화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먼저 깨워주는 과정, 바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단 5분, 이 5분이 당신의 뇌를 살립니다.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동작은 전신 늘리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팔은 머리 위로 길게 뻗습니다. 발끝도 내려서 쭉 길어지게 만들어 보세요. 발에서 손끝까지 온몸이 하나의 선이 되는 느낌으로 숨을 내쉬며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 다음 숨을 들이쉬며 편안히 힘을 풉니다. 이 동작을 3번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척추 주변 근육과 혈관들이 깨어나고 심장으로 혈액이 더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밤새 웅크리고 있던 몸에게 이제 준비하자라고 알려주는 신호죠. 두 번째 동작은 목 돌리기입니다. 뇌로 피를 전달하는 길목,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목입니다. 목 양옆에는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은 뇌 전체에 산소를 보내는 고속도로와도 같습니다. 목이 굳어 있으면 이 고속도로의 흐름도 둔해집니다. 그러니 아주 천천히 오른쪽 방향으로 5번, 왼쪽 방향으로 5번, 한 바퀴 도는데 약 5초 이상을 들이세요. 빠르게 돌리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내 목 안에 중요한 혈관이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이 몇 번의 움직임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크게 개선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동작을 한 뒤 갑자기 시야가 밝아지거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건 혈액이 제대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무릎 굽혔다 펴기입니다. 밤새 누워 있으면 다리 쪽으로 혈액이 몰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이때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몸이 깬 직후 뇌로 보내줄 피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다시 펴주세요. 10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과정에서 잠든 혈액들이 다시 순환을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이 바로 심장에게 힘을 보내주는 펌프 작용입니다. 하체 큰 근육들이 깨어나면 뇌로 올라가는 피의 양도 안정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물을 마신 후에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으로는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운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몸을 깨워주는 아주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누워서 한번 쭉, 목을 한번 가볍게, 다리를 천천히 몇 번, 처음엔 귀찮으실 겁니다. 하지만 며칠 지속하면 몸이 변화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부터 몸이 훨씬 한결 부드럽고 머리도 깨어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까지 했습니다. 이제 바로 일어나도 될까요? 아직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몸은 누워 있다가 일어서는 순간 혈압이 크게 요동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 아침에 일어나며 갑자기 눈앞이 까매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뇌로 순간적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낙상사고와 뇌경색의 촉발이 이 순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자세를 전환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누워서 바로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안정될 시간도 없이 뇌혈관이 큰 부담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4단계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첫째, 옆으로 몸을 돌립니다. 심장과 혈압 조절 시스템이 천천히 자세 변화를 인식할 시간을 줍니다. 둘째,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립니다. 다리의 혈액이 일부 고이도록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셋째, 팔을 이용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약 30초 정도 머물며 호흡을 3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넷째, 침대 모서리를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 과정을 급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차근차근 따라가세요. 약 1분 정도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 1분이 낙상을 막고 혈압 급변을 막고 뇌혈관 급사의 위험을 줄입니다. 사례 하나 들려드릴까요? 70이 넘은 한 어머님께서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자꾸 어지러우셨습니다. 하루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죠. 이후 무서워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 어머님께 바로 이 4단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무섭지 않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속도에 맞춰 움직여주기만 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걷기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몸을 데우는 것입니다. 방 안을 천천히 2~3걸음만 걸어보세요. 창문을 향해 가보셔도 좋고 문 쪽으로 걸었다 돌아와도 좋습니다. 아침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깨어난 뒤 화장실로 향하는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시면 여러분의 몸은 이제야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물 마시기. 2. 누운 채 전신 스트레칭. 3. 목과 다리의 혈관 깨우기. 4.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5. 방 안을 가볍게 걷기. 이 5가지만 지키면 아침에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당신의 뇌혈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금의 시간과 조금의 관심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3단계의 습관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몸은 하루 중 가장 큰 위험을 무사히 통과할 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뇌혈관을 진짜로 살리는 것은 아침 이후의 생활입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식습관을 지속하느냐에 따라 혈관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나쁜 음식을 매일 먹으면 혈관 건강은 무너집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뇌혈관을 되살리는 식습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음식은 약이 되고 어떤 음식은 독이 됩니다. 아침에 몸을 안전하게 깨웠습니다. 이제 뇌혈관이 하루를 버틸 수 있을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하루 동안 혈관에게 수십 번의 시험을 줍니다. 그 시험의 대부분이 먹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혈관은 끙끙대고 있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이 얼마나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번에 폭발하듯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당신의 뇌혈관을 구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뇌혈관을 맑게 하고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음식들, 이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생선들 속에는 오메가3이라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듯 제거합니다. 일주일에 2번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은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 다만 튀기지 마세요. 튀기는 과정에서 좋은 지방이 파괴되고 혈관을 해치는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굽거나 졸여 먹거나 기름 없이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초록빛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초록색 채소들은 엽산이라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줄여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벽이 마치 사포로 긁힌 것처럼 상처가 나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 상처 위에 지방이 달라붙고 막힘의 씨앗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록색 채소를 하루에 1번 이상 드시라고 권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볍게 데치거나 볶아서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흰 쌀밥이 편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흰 쌀은 껍질과 영양을 모두 벗겨낸 상태라 혈당을 금방 올립니다. 반대로 현미나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섬유질은 장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심혈관과 뇌혈관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관을 보호합니다. 식탁에서 잡곡 비율을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로 천천히 늘려가 보세요. 이 변화만으로도 혈관이 가벼워지는 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호두나 견과류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과 함께 혈관벽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양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줌 과하게 드시면 칼로리 부담이 생깁니다. 식사 중간이 아니라 간식 시간에 적당히 먹어주면 혈당이나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물입니다. 물이야말로 하루 내내 혈관을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뇌혈관은 물의 영양에 즉각 반응합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자주 조금씩 목이 마르지 않아도 미리 마셔야 합니다. 혈관은 목마르지 않아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무겁고 불편할 이야기입니다. 어떤 음식들은 혈관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심지어 당신이 먹는 그 자리에서부터 혈관을 상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음식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음식들은 편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몸의 수분을 붙잡아두며 혈압을 높입니다. 혈압이 수십 정도만 높아져도 혈관벽은 스트레스를 받고 미세한 균열들이 생깁니다. 그 틈에 찌꺼기가 달라붙습니다. 조금씩 쌓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좁아집니다. 결국 막힙니다. 맛있지만 매일 드시면 혈관에게는 독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하는 음식은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에 한번 담갔다 나오면 맛과 식감이 최고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혈관에게 치명적인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혈관의 탄력은 줄어들고 찌꺼기들은 더 쉽게 들러붙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몇 번씩 드신다면 혈관은 계속해서 울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쿠키, 초콜릿,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들,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당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끈적하게 굳는 걸 보셨을 겁니다. 혈관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이 단백질과 결합해 혈관을 굳게 만듭니다. 굳은 혈관은 압력을 버틸 수 없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찢어지거나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단 음식은 특별한 날에만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음입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혈관을 크게 지치게 합니다. 혈압이 출렁이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두 잔에서 멈출 수 있으십니까? 혈관에게는 과음이 곧 공격입니다. 다섯 번째는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밤에 먹고 바로 잠들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안쪽이 손상됩니다. 그 손상들이 쌓이면 막힘과 터짐의 원인이 됩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먹는 건 매일 반복됩니다. 좋은 습관은 혈관을 서서히 깨끗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혈관을 천천히 파괴합니다. 혈관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눈치 못 챌 만큼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음식 중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자주 드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음식을 조금 줄일 수 있으실까요? 몸은 정직합니다. 지금의 건강은 어제의 식탁이 만든 결과입니다.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식탁이 결정합니다. 좋은 소식은 바꾸는데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가공육 대신 채소를 한 그릇 더 담아보는 것, 내일 점심 튀김 대신 구운 생선을 선택해보는 것, 습관은 조금씩 바꾸면 평생을 함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뇌혈관을 지키는 식습관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남았습니다. 뇌혈관을 진짜 회복시키고 힘을 불어넣는 방법, 바로 일상의 움직임입니다. 운동은 고강도일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걷기,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꾸준한 리듬, 이 생활 습관이 뇌혈관 건강을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뇌혈관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중요한 아침 습관, 그리고 혈관을 회복시키는 식습관을 익히셨습니다. 아침에 5분, 일상의 한 끼,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 뇌혈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뇌혈관이 가장 건강해질까요? 저는 여러분께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1. 규칙적인 걷기. 2. 숙면과 수면 리듬. 3. 위험 신호를 즉시 알아채는 감각. 이 3가지만 익히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질 겁니다. 먼저 걷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걷기는 전 세계 의사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운동입니다. 왜 걸으면 좋을까요? 걷는 순간 우리 다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라 하고 밀어올리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을 제2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다리가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펌프질 덕분에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규칙적이고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하루 30분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아침 산책
혹은 저녁 산책, 날씨가 좋지 않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매일입니다. 걷기는 혈관을 열고 심장을 훈련시키고 뇌세포까지 활성화합니다. 지팡이를 짚고라도 걷는 분은 누워만 있는 분보다 혈관과 뇌 기능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두 번째는 숙면입니다. 잠은 뇌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회복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쌓은 혈관의 부담과 상처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조용히 복구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몸이 건축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7시간,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수면은 신체 시계, 혈압 조절, 혈당 균형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늦은 밤 간식,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TV, 이 모든 것이 수면을 어지럽히고 혈관에게 쉬지 못하는 밤을 강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도 덜 피로합니다. 좋은 수면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뇌는 쓰러지기 전 반드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피곤함으로 착각합니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로 넘기지 마세요. 하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다. 평소 단어가 생각나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다. 둘, 한쪽 팔 또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다. 셋, 한쪽 눈이 흐릿하거나 시야가 갑자기 좁아진다. 넷, 심하게 어지럽고 똑바로 서기 어렵다. 다섯, 얼굴의 한쪽이 내 의지와 다르게 처진다. 이 신호들은 뇌가 도와줘 라고 힘겹게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30분만 지나도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는 길을 걷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뇌는 시간과 싸운다. 한 걸음보다 1초가 더 중요하다.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구조 요청부터 하세요. 그 결정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은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다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천천히 물 한 잔, 침대에서 5분 스트레칭,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방 안에서 가볍게 걷기, 아침과 하루 내내 수분 보충, 등푸른 생선과 채소, 통곡물 중심 식단, 가공육, 튀김, 단 음식 줄이기,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이상의 숙면, 경고 신호는 즉시 대처, 어렵지 않죠. 하지만 힘이 강력합니다. 이것은 약도 아니고 돈이 드는 치료도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생활 속 기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단 5분이 당신의 혈관을 결정합니다. 그 5분을 늘 아무 생각 없이 버려왔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오늘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물 한 잔, 숨 고르기, 천천히 몸을 깨우기. 그 순간 당신의 뇌혈관은 환하게 미소 지을 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한 문장을 남기며 이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만듭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그 시작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 배운 것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